콘테 감독의 경질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어제 데일리 메일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토트넘이 400만 파운드의 위약금으로 콘테 감독의 경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테 감독이 1,500만 파운드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현재 계약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400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60억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 콘테 감독을 경질할 수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위약금의 액수까지 나오면서 점점 더 당연하게도 콘테 감독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 후임 감독의 목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냐, 투엘, 포체티노, 그리고 루이스 엘리케, 이 3명의 감독이 현재 고려 중인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을 살펴보면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풀럼의 마르코 실바,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의 스티브 쿠퍼, 그리고 브랜트포드의 프랭크 감독, 프랑크푸르트의 글라스너, 셀틱의 포스테코글루도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파라티치가 선호하는 감독은 루이스 엘리케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토트넘이 콘테 감독의 후임 감독을 정말 부지런하게 찾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전술적인 스타일만 살펴보면요, 먼저 투엘 감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기본적으로는 선호하지만 자신의 이 팀 스쿼드에 점유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 라고 하면 직선적인 축구도 할 수 있는 감독이고요. 사실 이 정도의 감독은 전술적인 특성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토트넘이 데려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수준의 감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체티노 감독이 과거에 토트넘을 맡았을 때 데스크 라인을 활용해서 굉장히 앞선에서의 전방 압박, 그리고 빠른 공격 작업,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감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선수들은 남아있고, 그리고 그 밑에 기동력이 좋은 호이베르나 스킵, 그리고 히살리송,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젊은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젊은 스쿼드를 통해서 포체티노 감독이 좋아하는 조금 더 기동력에 바탕한 과감한 압박과 빠른 공격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선호하는 전방에서의 과감한 압박과 빠른 공격 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감독인 루이스 엘리케는, 사실 이 엘리케 감독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을 맡았을 때 분명히 볼 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감독이거든요. 최근에 토트넘의 감독 명단들을 보면 수엘이나 데제르비, 스팔레티 등등 과거의 무리뉴나 누누, 콘테, 이런 감독들에 비해서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의 감독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토트넘의 이 스쿼드 자체가 볼을 점유하는데 능숙한 선수들이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볼을 점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감독이 왔을 때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남은 경기가 10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볼을 점유하는 감독이 와서 이 10경기 안에 토트넘의 스타일을 변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선택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엘리케 감독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보면 기존의 바르셀로나와 스페인보다는 볼 점유를 하지만 그 동시에 직선적인 축구를 충분히 섞었던 감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했던 선발 기준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바탕이 되는 선수를 뽑겠다, 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중원에 볼을 다루는 스킬이 스페인에서 가장 좋은 티아고가 아니라 페드리나 가비처럼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했었고요. 물론 이제 페드리와 가비도 볼을 정말 잘 차는 선수지만, 그리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도 월드컵 전에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오야르사바를 기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풀백에는 이제 나이가 좀 많지만 아주 스피드가 빠른 나바스를 기용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는 니코 윌리엄스를 데려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선적인 스타일의 선수를 엘리케 감독이 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잘 쓰는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토트넘에 와서 너무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로 가지 않고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와 볼을 점유하는 이 스타일에 약간의 중간 지점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다 라는 측면에서 엘리케 감독은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스올로 시절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감독이거든요. 볼을 점유할 줄 알고 어떤 팀을 만나든 공격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경기를 한다 라는 칭찬을 받았던 감독인데, 당연하게도 약간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에 과연 토트넘의 스쿼드가 맞는 팀이냐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데제르비 감독보다는 지금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서는 풀럼의 마르코 실바, 노팅엄 포레스트의 쿠퍼,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이나 프랑크푸르트의 글라스너 감독이 조금 더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같은 경우에는 풀럼에서 미트로비치를 활용한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 그리고 직선적인 축구를 하다가 전방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쿠퍼 감독 같은 경우에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보여줬던 축구가 특히나 지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올 때 분명히 볼을 점유하는 축구보다는 약간 역습 축구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직선적인 축구에 가까웠습니다.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뿌려주고, 특히나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가장 빠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브레넌 존슨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빠르게 직선적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의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비 쿠퍼 감독이 직선적인 선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와 이 쿠퍼 감독의 스타일이 약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프랭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에서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하죠. 근데 이 공격적인 축구가 이 데제르비처럼 패스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축구보다는 직선적인 축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아이반 토니 같은 선수에게 한 번에 붙여주고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그때 많은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온 다음에 앞쪽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그리고 볼을 빼앗기면 앞쪽에서 다시금 압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빅클럽들과 만났을 때도 이런 축구를 하니까 사실은 빅클럽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은 조금 더 직선적인 스타일인데, 이러한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데제르비 감독처럼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프랭크 감독처럼 현재 토트넘은 약간 직선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 조금 더 어울려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글라스너 감독도 약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글라스너 감독은 프랑크푸르트에서 3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3백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콘테 감독이 3백에 적합한 스쿼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포백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실제로 포백을 사용했을 때 좌우 풀백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윙백으로 페리시치나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포로, 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윙백에서밖에 못 뛰고,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포백을 사용했을 때 공수양면으로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포로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서 공격적인 윙백을 맡았을 때 조금 더 빛이 나는 선수거든요. 다만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은 토트넘으로 오기 전에는 포백에서 잘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에메르송 로얄 정도를 빼면 좌우 풀백도 포백에 맞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토트넘이 감독을 바꾼다면 포백보다는 3백을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글라스너 감독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에서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많이 보여줬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셀틱의 경기를 보면요, 좌우 풀백들이 인버티드 풀백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마치 과르디올라의 축구의 형태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볼을 점유하는 데에는 분명히 좋은 감독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토트넘의 스쿼드로 성적을 내기에는 전술적으로 결이 맞지 않아 보이는 감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과연 이 감독들이 시즌 도중에 부임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이 윗줄에 있는 투엘, 포체티노, 엘리케는 맡고 있는 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계약 신분이지만 이 감독들은 어쨌든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당장 투엘이나 포체티노는 안첼로티의 후임으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토트넘이 현재 챔피언스리그권의 안정적인 상태도 아니고 오자마자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담감을 과연 중간에 와서 지려고 할까 라는 의문이 들고, 사실 투엘이나 포체티노, 엘리케 이 정도의 감독들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 지은 이후에
제안을 했을 때 그때서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밑에 있는 데제르비, 마르코 실바, 쿠퍼, 프랭크, 글라스너, 포스테코글루 이런 감독들은 지금 현직 감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 도중에 이 감독들이 10경기를 남기고 토트넘으로 온다? 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데제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이 현재 토트넘과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심지어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3경기를 덜 치렀는데 지금 승점 차이가 7점 차거든요. 브라이튼이 3경기를 이기면 브라이튼이 자력으로 4위 싸움에서 승리해서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데제르비 감독 입장에서도 브라이튼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하는 데 성공하면 감독의 이 성과가 더 빛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토트넘으로 온다는 것이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르코 실바도 풀럼이 현재 순위가 꽤나 좋잖아요. 이번 시즌에 풀럼의 성적이 꽤나 좋기 때문에 지금 중위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유럽 대항전 진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실바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확실한 토트넘에 와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혹시나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풀럼에서 유럽 대항전만 진출시켜도 이 감독의 평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코 실바도 사실은 시즌 중반에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쿠퍼 감독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현재 중위권 그리고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노팅엄 포레스트 쪽에서 10경기가 남았는데 넘어오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프랭크 감독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 보면 8위거든요. 그래서 유럽 대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브렌트포드가 프랭크 감독을 보내주지 않을 뿐더러 프랭크 감독도 현재 불확실한 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자신이 직접 맡아서 하기에는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셀틱에서 우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앞둔 상태에서 다른 구단으로 간다 라는 것을 지금 이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지고, 그리고 글라스너 감독도 지금 분데스리가 성적을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현재 6위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실제로 분데스리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보다 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익숙한 팀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프랑크푸르트를 챔피언스리그로 올리는 것이 사실 글라스너 감독에게도 더 이득이 되는 선택지다 보니까 토트넘으로 중간에 부임해서 새롭게 전술적인 이런 플랜들을 짜고 조직력을 갖추고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동시에 하는 이런 복잡한 역할을 글라스너 감독도 굳이 맡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토트넘의 감독으로 나오고 있는 이름들은 정말 많지만 당연히 토트넘이 감독을 하기에 매력적인 팀이긴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경기 안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보해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중간에 부임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한다. 이 부담을 지려는 감독이 과연 쉽게 나타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시즌 중반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감독을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매우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나면 토트넘이 무리하게 감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면서 협상을 시작하고 일단은 메이슨 코치의 임시감독 체제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메이슨 코치가 감독직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임시감독을 맡아서 마지막 시즌을 마무리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슨 코치가 이 10경기 동안 이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토트넘이 감독을 새롭게 데려올 수 있는 여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일단 메이슨 코치 체제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메이슨 코치의 장점은 어쨌든 현재 스쿼드 운영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즌 중간에 부임해도 이 남은 10경기 동안 전술적인 수정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선수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메이슨 코치가 남은 시즌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지금 떠나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